아, 네, 안녕하십니까. 블로코 김종환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사진에서는 되게 이제 샤방샤방한 애가 나와서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다 AI가 한 짓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사실 다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들이 현재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해야 되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블로커라는 회사가 애탁결제원의 22년도 STO POC를 구축을 했었었고요. 뭐 최근에도 이제 뭐 CBDC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행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도대체 블록체인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럼 그 답은 어떻게 내리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다오라든지 결국 미래를 그림으로써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에 올 때마다 제일 많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을 쓰면은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한국에서 구한 거야? 이거 왜 써? 라고 바라봤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의 효용성을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게 피처폰에서도 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뭐 앱을 여러 개 깔 수 있고요. 인터넷을 어떻게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냥 간지나잖아 라고 하면은 다 이게 오케이가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블록체인도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제 백그라운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다 이공계 계통이신 거랑 다르게 저는 문과이고요. 네, 제가 작년 12월로 올해 이 코인 쪽에 들어온 지 딱 10년 차가 됐는데 10년 차 동안에 뭐 MT국스가 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느꼈던 바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블록체인을 쓰려고 하고 도대체 어떤 면이 블록체인의 매력을 이제 시장에다가 전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발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문과생들은 이렇게 제목을 짓습니다. 블록체인은 망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사실 뭐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피모 코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뭐 MT국스부터 시작해서 수만 번 있었습니다. 이 업계에.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 때문에 이 코인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라고 하는 생태계를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다 자기 이기심만 가지고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공선에 이루어서 최근에 이제 STO 관련된 입법이 이루어지고 하는 시기까지 시장이 왔다라는 지점입니다. 이제 STO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STO라는 거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디지털자산법 그리고 뭔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 있는 특별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네 가지 법이 다 입법이 돼야 정확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 이제 좀 관심 있어서 컨퍼런스를 찾아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금융위 이제 국장님께서 아니 세상에 종이도 이렇게 뭐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나는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이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이 특별법 같은 게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있냐? 나는 그런 법은 절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고 기관이 쓸 수 있는 전자문서의 저장 양식을 법정으로 규제를 하고 이거를 쓰도록 권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특별법이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지정하는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쓰는 규정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법이 다 나와야 비로소 STO 쪽이 완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다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잠깐 제가 이제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들어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는 2012년이었고요. 그때 이제 거래소를 세우면서 이제 나름 생각한 게 이 백서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더리움 이런 거 없었을 때거든요. 그때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하나가 얘는 생긴 게 증권이랑 똑같이 생겼네였습니다. IOU랑 똑같이 생겼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요. 법학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계약을 저장하는 종이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안 지워지는 데이터베이스로 바뀐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표의 이제 제목은 초심을 찾아라라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블록체인을 왜 쓰냐라고 물어보면은 결국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투명하게 참여자들 간에 뭐 정직한 다수 간에 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이 거래가 블록체인 안에서 파이널리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뭐 온체인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이제 제가 그 한국은행에 가서 CBDC나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거기서도 기대하시는 바가 똑같습니다. STO에 블록체인 들어왔을 때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거래하면 거래가 즉각 체결되고 즉각 장부에 반영된다라고 여기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주식은 D 플러스 2일도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거래를 다 했지만
이걸 실제로 맞추는 건 우리 이제 PC를 써봐도 그렇잖아요. 막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실 건데 내 통장에 돈이 꽂혀야 돈이 꽂히는 거잖아요. 쇼핑몰로 우리가 결제를 받으면 쇼핑몰에 따라서 7일에서 뭐 토스 같은 좋은 쇼핑몰은 하루, 뭐 좀 이제 해외 거래나 이런 것들은 15일 뒤에 통장이 내 진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정산에 있어서 D 플러스 2일로 작동되고 있었던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쓰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 인덱스라고 말하는 어떤 지표가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도 사실 뭐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D 플러스 2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디파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온체인에서 일어난 트랜잭션을 분석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제 자본시장의 끓이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다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막 거래소를 하고 외국인들한테 막 유학원에 팔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애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쩌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 눈에는 딱 이 계약서랑 똑같이 계약 문서랑 똑같이 보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보시면은 이 VOC라고 써 있는 애가 누구냐면은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입니다. 이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주식회사고 뭐 최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초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였냐면은 지금 상위 시총에 있는 20개 회사의 시총을 더해도 이 회사의 시총이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는 종이에 계약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이 종이를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나 식민지 개발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이제부터 남미 대륙을 약탈을 할 거야. 너가 지금 나한테 지분을 투자를 하면은 그 지분만큼 약탈한 금이나 은이나 뭐 담배나 이런 걸 너한테도 줄게 라고 약속을 한 문서가 최초의 저 위에 있는 계약서입니다. 지분에 대한 증거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돈이라든지 주식이라는 게 금융의 역사에 의해서 조개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실 얘가 먼저입니다. 얘가 먼저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고들을 기업들이 일으키다 보니까 정부가 통제 체계를 만든 게 암스테르담 거래소라고 하는 최초의 중앙화된 거래소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정 화폐입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 은본위제, 근본위제 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내 인터넷의 프로토콜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위변조가 없었다라는 걸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3라는 개념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만연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제가 왜 스마트 컨트랙 이야기를 이제 다오 전에 드리냐면은 이렇게 수많은 다오들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인의 정관을 스마트 컨트랙으로 전환하겠다라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재단일 수도 있고요, 법인일 수도 있고요, 영리적인 목적의 어떤 운영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국가의 대체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헌법에 의해서 규정합니다. 헌법은 어디에 적혀 있죠?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관념이라는 건 우리 뇌에 존재하는 거고 이게 종이에 저장이 돼 있건 뭐 문서에 저장돼 있건 아무런 중요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헌법이 있다는 거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알고 있고 이걸 믿어버리면은 실제로 그런 관념은 생겨납니다. 그게 국가고 회사고 가족입니다. 이걸 이제 사실 법학의 용어로 풀면은 인간 간의 모든 관계를 다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사회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이야기 드렸는데 더 쉬운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완전히 빠져 있는 제가 추앙하는 이제 걸그룹인데 트리플스라고 하는 이제 아마 여기서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해시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NFT와 다오를 통해서 우리 이제 뭐 프로듀스 101이나 이런 이제 그런 팬투표를 해가지고 이런 아이돌 멤버를 고르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다오로 구현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 앱을 써보면은 코스모라는 앱인데 다오, NFT 이런 걸 1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보통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보면은 뭐 저는 주책이어서 아이돌을 좋아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포토카드 이런 걸 삽니다. 여기서 이런 포토카드를 사면은 실제 내가 포토카드를 산 사람들이 팬이기 때문에 어떤 음원을 가지고 데뷔를 할 것인가, 어떤 멤버들이 더 많이 TV에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제가 아까 인덱스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실제 되게 재밌는 게 이 멤버들이 최근에 이제 뭐 배성재 10이라고 하는 이제 아마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는 그런 라디오일 건데 이런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을 딱 봤더니 다 팬투표에서 상위권에 있는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밀어주는 멤버들이라는 거죠, 팬들이. PD님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누가 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투표를 받고 있지? 사실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을 같은 걸그룹 안에서도 아니면 같은 보이그룹 안에서도 누구를 섭외할 것이라는 부분이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뭐 뷰봇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는 굉장히 취약하죠. 챗GPT가 나오면서 유튜브에서 가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걸 보니까 딱 들더라고요. 실제로도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이제 이틀프레스라는 팀이 이제 블록체인을 쓰고 NFT를 쓰고 다오를 쓰겠다고 했을 때는 팬들은 이 관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여기 뭐 유튜브 댓글이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뽑았던 곡이어서 너무 만족하고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막 이런 댓글들로 찬양 일색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코인이라는 개념을 고객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토큰이라는 개념들을 고객한테 팔지 않아도 잘 증명할 수 있는 체계들이 충분히 블록체인 안에서도 가능하고, 사실 STO라는 흐름도 금융위는 그런 흐름 안에서 보고 계십니다. 다오라는 그런 게 어떻게 작동하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SEC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다오라고 하는, 재단이라고 하는 주체는 목적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사실 법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 첫 번째가 이제 파이낸셜한 목적을 갖고 있는 애들. 예, 보통 이런 애들은 아마 증권성 있는 어떤 프로젝트로 들어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P 뭐 토큰만 하더라도 이 백서를 잘 읽어보면은 결국 뭐 ESG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내가 받는 수익증권을 너네들한테 나누겠다라는 수익증권에 대한 STO에 가까운 개념을 구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SEC의 뭐 게리 겐슬러가 말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는 증권성이 있는 토큰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광의에서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용인하거든요, 사회가. 그런 이유는 뭐 아무리 여기가 이제 뭔가 돈 관련된 일을 하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뭔가 운영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애들이 소셜다오입니다. 영리사단법인이랑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교육목적법인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회사를 대체하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세 번째 게 이제 되게 파워풀한 개념인데 콜링다오라고 제가 이제 많이들 부르는 건데, 얘는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다오입니다. 우리 ESG라든지 사실 이건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콜링다오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정부는 과연 성공했는가? 현재 갖고 있는 정부는 작은 정부건 큰 정부건 다 실패하지 않았는가? 라는 관념에서 디지털로 이런 정부의 어떤 권리를 이양을 받아서 다오 기반으로 구축하겠다라는 시도들입니다. 엄청나게 조준적이죠. 저 같은 아나키스트들은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잘 먹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 자금 같은 거를 보내는 그런 다오라든지 한 애들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유엔 같은 곳을 통해서 간다든지 뭔가 어떤 이제 기존의 헤게모니 안에서 이런 송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과연 제대로 이게 작동할 수 있었을 거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는 있구나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오의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기술했는데 이건 이제 제 자료가 아니고 디센트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정리를 잘하시는 자료를 그대로 퍼왔고요. 사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오를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스모라고 하는 트리플 S 앱 말고도 막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거버넌스 보팅, 시스템 보팅, 막 다오 막 이런 이제 어려운 개념을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 다오들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하드한 의사결정, 소프트한 의사결정 다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스코드에서 이 업보팅, 이 헤이트 보팅으로 투표를 하시는 다오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은 결국 투표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 생태계 컨트리뷰션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다오라는 거는 이 세 가지 관념의 집합체거든요. 이건 이제 뭐 공민영토 주권 이런 이야기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니까 제가 비탈릭이 이더리움 ICO를 한창 돌 때 썼던 이 백서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챗GPT의 위기랑 상관없이 뭐 15년, 16년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홀리 그레일에 도달시키는가.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많은 개념들은 결국 한쪽에서는 인간의 어떤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휴먼 인 더 엣지, 인간이 어딘가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메이션이 되는 자동화된 공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있는 챗GPT나 AI나 대부분의 AI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 로봇이나 데몬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도구, 아니면은 우리가 공장에서 뭔가 로봇이랑 같이 일하는 무언가, 인간을 도와주는 어떤 물건. 근데 진짜 AI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제가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스마트한 밴딩 머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건도 막 말아 채우고요. 자기가 어떤 물건을 팔지 이런 것들을 상권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밴딩 머신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자판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판기가 어느 날 코드 오류에 의해서 제가 준 돈을 먹어버렸어요. 예,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소송을 해야 될까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AI가 아닌 겁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AI로 작동된 네트워크가 사실 2012년도부터 작동하고 있는 네트워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에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마이닝한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픽 카드 산 사람한테 안 주면은 그래픽 카드를 산 사람들은 소송을 할 걸 당사자가 없거든요.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한테 소송을 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AI인 겁니다. 근데 이 AI가 컨트롤하는 방법이 챗 GPT가 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것뿐입니다. 이게 비탈릭이 이야기했던 파이널리티가 이루어지는 이후에 튜링 컴플리트한 이더리움 버처 머신 같은 애들이 등장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스마트 컨트랙트, NFT, 뭐 STO 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고 있거든요. 왜 걔를 쓰는지에 대한 질문은 백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도달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코 AI에게 우리 집에 가드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방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어딘가에는 인간은 존재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절대 안 믿거든요. 인간은 거짓말을 합니다. 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지만 기계를 믿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리 그레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터널 캐피털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토큰, 코인,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STO 뭔가의 개념이 존재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인센티빙이 되고 하는 시스템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게 비탈릭이 말하는 다오의 개념이고 백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읽어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이더리움 백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해 봅시다. 그러면은 왜 NFT가 다오나 이런 이제 뭐 다이나믹 NFT라고 최근에 이제 많이들 했는데, 이거 사실 서버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랜덤으로 그러니까 리빌이라고 이제 NFT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 카드를 뽑으면은 어떤 확률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률을 블록체인에다가 기재를 하는 겁니다. 시간 조건을 기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뭐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NFT를 만들어다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부처님이 막 이렇게 팔만대장에 광배가 막 뛰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은 지금 서버 기반의 컴퓨팅에서도 이미 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NFT로 바뀌었을 때 대단한 효과를 갖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지금 다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확률 조작 문제 같은 게 사실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거든요. 인간은 거짓말을 한다. 네. 물론 이제 그런 대기업들에서 이런 게임 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확률을 조작하겠어요. 보통 이제 GM이나 커뮤니티 매니저나 일부 개발자들이 확률을 조작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기업조차도 내 기업의 구성원들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블록체인을 해결한다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메이크 센스한 이야기죠. 왜 제가 이제 다오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인터넷은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저런 이제 막 이거 보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이거 다 챗GPT로 생성하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AI로 생성하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거 썸네일 무한히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내용 다 AI 보이스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썸네일만 자극적으로 조회수 빨아먹는 장사예요. 그럼 무슨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가장 AI를 경계하고 챗GPT를 경계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기존의 검색 엔진이랑은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혼란시키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재밌었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있는데, 뭐 하는 곳이냐면은, 제 표철민 대표님이 이제 소개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챗GPT 기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의 절반을 뭐 가장 거래 가격이 비싼 거래소에서 팔아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짜서 디파이로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에요. 이게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스마트 컨트랙 오딕도 이제 챗GPT 같은 이제 그러니까 뭐 딥러닝이죠, 정확히는. 이런 AI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미래를 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편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지금 STO처럼 그런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합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세계관이 무한히 확장되는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울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블의 모든 작품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마블 작품은 네, 멀티버스라는 게 용인돼 버리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야 그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어딘가의 우주에는 살아있겠네 가 돼버립니다. 그럼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서사는 다 붕괴해요. 네, 왜 제가 스마트 컨트랙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그럼 막 이제 표철민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이제 아름다운 미래를 챗GPT로 막 스마트 컨트랙을 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짠 완성된 스마트 컨트랙 코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컨펌만 하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저는 문과거든요. 저는 코드를 볼 줄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제 솔리디티 기반으로 뭔가 짜져 있는 스마트 컨트랙 코드를 읽고 여기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검토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절반 정도 되려나? 이게 아무래도 과기부 행사니까. 네, 사실 까막눈입니다. 두 번째, 완결에 가까운 이런 법률 문서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래도 허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의 취약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 부동산 최근에 이제 빌라왕 같은 그런 법률적 체계를 노리는 허점입니다. 어찌됐건 사회적 공감대라는 건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무언가거든요. 제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STO라는 거는 허점이 없는 제도인가? 라고 물어보면 사실 허점이 많다라고 오늘 일부에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표준화된 스마트 컨트랙이 왜 필요한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부분이 결정이 돼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AI라는 게 우리한테 가져온 미래는 사실 다중우주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모든 미래에 대해서 컴퓨터가 다 검토할 수 있는 사회. 예, 뭐 양자 컴퓨터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시대가 되면은 그러니까 상용화되는 시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우산을 갖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몇 월 몇시 몇 분 몇초쯤에 당신이 가는 어느 지점에서 비가 올 거니까 빨간 모자 쓴 사람한테 우산을 받아서 당신이 쓰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예, 그게 양자 컴퓨터가 말하는 AI 시대거든요. 그런 컴퓨터가 언제쯤 나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양자 보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범용적인 제너럴스 컴퓨터로서의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AI가 그리는 미래는 이런 미래입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사회는 우리가 어떠한 논리적 규범 하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뭐 저 같은 이제 하찮은 인간뿐만 아니라 뭐 일론 머스크 같이 위대한 인간들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하는 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챗GPT는 이야기하시는데 테이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테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면은 MSS 딥러닝으로 말씀드린 1세대 챗봇이었습니다. 얘가 전신입니다. 아마 트위터 좋아하시고 좀 해외 기술에 관심 많고 뭐 이렇게 해커뉴스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얘를 알 건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로 편향된 학습을 해버렸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히틀러한테 스웨거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지 쩌는 사람. 그리고 뭐 이제 막 나치 전범을 찬양하고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하죠. 독도가 누구 땅이냐라는 질문을 챗GPT 했을 때 챗GPT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학습을 할 수 없는 거고 결국 사실 기계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 우리가 가리킨 무언가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무언가거든요. AI가 그러면은 가장 지켜야 되는 로직은 어디에 저장되어 어느 스토리지에 저장돼야 되는가? 클라우드인가? 아니면은 DB인가? 아니면 제가 갖고 온 어떤 USB인가? 아니면 블록체인인가? 라는 질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코어한 룰들은 블록체인에 저장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를 휩쓴 양자경의 더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이제 영화를 잠깐 갖고 왔는데 이 영화를 제가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이제 멀티버스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화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상을 싹 싹쓸었겠죠. 네. 우리가 AI에서 마주치고 있는 문제도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간이란 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컴퓨터를 통제하기 위한 어떤 코어한 로직과 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그런 걸 갖고 있고 그 로직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마이닝을 하고 비트코인 생태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용산에 가가지고 그 비싼 그래픽 카드로 전기료를 팡팡 써가면서 아니면 심지어 뭐 관공서 전기료를 쓰는 어떤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그 생태계의 종속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여기에는 국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룰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만 선택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그거를 룰 안 받는 사람들은 뭐 이더리움 같은 걸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더리움을 쓰는 사람 중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과 이런 것들이 결정되죠. 다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STO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STO의 제도적인 한계 뭐 이런 게 나머지 4개의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STO가 뭐 아직 먼 미래고 뭐 돈도 못 벌고 매력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STO가 가려고 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증권사의 모든 기능들을 다 컨트랙트 단위로 와해시켜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진짜 웹3로 전환하는 것, 그거에 대한 신호탄이 STO의 입법이고 CBDC에 대해서 G20 국가들 간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뭐 SEC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증권성에 대한 하이 테스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고,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회사 소개드리자면은 뭐 이제 이건 이제 NFT랑 뭐 SBT랑 다 이제 STO랑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 미래를 사실 2022년도에 예탁결제원이랑 같이 STO 관련돼 있는 POC를 구축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애탁결제원이라고 하면 가장 보링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제적이고 현재 STO 입법을 지금의 형태로 만든 따분한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뭔가 기술에 대한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갖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STO가 갖고 있는 EVM 기반으로 파이널티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을 하는 회사고, 이것들을 이제 그냥 클릭만 하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SaaS 기반으로 만들어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요. 또 문과 관점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과 출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오 관련해서 좀 질문을 이과 관점에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우리 다오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나 블록체인 뭐 서비스 개발자들은 또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결국은 특정 로직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가 구현이 되면 굉장히 경직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리얼 월드 서비스는 예외 상황, 예외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다오가 그 소위 말하는 아까 AI를 말씀하시면서 AI는 사실은 확률적이고 예외 처리를 하는 그런 능력이 꽤 좋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다오가 과연 이런 예외 상황에 리얼 월드에서도 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일까? 그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심지어 고객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오라클 쓰시지 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시나요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에요. 아니 SQL만큼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합성 있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펙을 갖고 있는 DB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한계 많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DB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쪽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AI가 잘하는 영역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잘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회사들 SI를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러니까 퍼미션드 블록체인이죠. 을 고민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제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의 레이어를 나누고 운영을 유들리 있게 하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내가 또는 이제 우리 얼라이언스가 또는 우리 컨소시엄이 주도권을 갖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블록체인도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뭐 DLT라고 부르는 애들이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말씀드렸던 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노에스큐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DLT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뭐 AI 형태로 구현이 되고 아니면 CDN 형태로 구현이 되고 IPFS 형태로 구현이 돼서 뭔가 이제 이 가치, 이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구조를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체결 관리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거래 체결을, 그럼 하이 프리퀄리티 트레이딩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얘네들은
절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에서 현재 지금 존재하는 어떤 기술을 블록체인에 써도 뭐 만 단위가 맥시멈, 10만 단위가 맥시멈이죠. 억 단위의 트랜잭션 처리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똑같은 지점에서 맞지도 않을 거니와 뭐 무한 루프 같은 문제가 생겨버리면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말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토큰을 그 인센티브로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게스피리스 트랜잭션을 만들려고 하세요. 근데 또 EVM 스마트 컨트랙은 쓰셔야 된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은 게스피리스 트랜잭션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체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다정한 상대 매매가 이더리움 게스피랑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그냥 TV로 쓰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이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제한을 하고 하는 순간 사실 비슷한 일들이 R3CV라고 하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런 뭐 2, 3억씩 이제 펀딩을 받으면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하이프레저 패브릭도 그 중에 하나죠. 네, 지금 패브릭을 쓰면 차세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문제를 제한하는 거는 시장에 올바른 인사이트를 두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발표해 주신 블로커의 김종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